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뭐고, 그죠? 투기과열지구가 뭔지, 그죠?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부산이 해수 동영남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는데, 그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되었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좀 더 심해지면은 투기과열지구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지, 다시 알아야지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하고 이제 투기과열지구를 보면은 일단 금융 쪽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대출 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가계대출, 보통은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은 잘 몰라 되죠, 그죠? 가계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 등 둘 다 해당하는, 이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는 겁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는 거죠. LTV가 제로라는 거죠. 네, 그 다음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 규정이 있는데, 예외가 뭐냐면은 기존 주택을 2년, 투기과열지구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조건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조정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무주택 자녀가 분가하거나 부모 별거 병량 등 예외가 된다는 거죠. 무주택 자녀가 분가할 때는 또 이제 예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부모가 별거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집이 급하게 우리가 두주택이 되는데 2년 이내에 처분 안 될 때는 무주택 자녀를 이제 분가를 시키든가 부모가 같이 살고 계시면은 부모님에게 이제 이전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대출이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다시 반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단 투기과열지구는 1년이라는 거죠. 투기과열지구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가 되는 것은 1년 차이죠, 그죠?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기 전에 이제 한 거는 상관없고, 되기 전에 우리가 대출 받은 거는 상관없고, 조정 대상이 된 후에 대출 받은 거에 한해서 이래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가주택,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이제 9억원 이상 된 아파트 부산에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아파트 구입 시는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실거주 목적 아닌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안 된다는 거죠. 실거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 예외사항이 있는데,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2년 이내 전입, 또는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자, 이건 아까 2년 이내 1주택자는 그죠?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면 되는데, 무주택자는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면, 또 무주택자는 이걸 구입해가지고 2년 이내 전입하면, 요즘은 또 만약 새가 들어있으면은 이 4년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4년 연장이 되어버리면 이게 또 곤란한 거죠. 이게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이 그죠? 4년 이내로 바뀌었으면 요것도 4년 이내로 바뀌어야 되는데 요거는 안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2년 이상 살은 세대만 해야 되겠죠. 만약에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예외사항은 무주택자가 구입한 1년 내, 이제 여기 이제 1년으로 바뀌는 거죠. 2년을 1년. 그죠?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이제 2년을 1년으로 바뀐다. 투기과열지구는. 아니, 지금 조정 대상지니까 2년 이내에 만약에 집을 구입하더라도 2년 내에 전이 들어가든가, 그죠? 그 다음 2년 이내에 기존 2주택자는 기존 1주택을 처분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2주택 이상 3주택은 자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3주택은 그죠? 3주택부터는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LTV,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9억원 이하는 50%가 되고 9억원 초과는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DTI는 50%.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이 기존 조정 대상 지역보다 10% 정도 더 낮아지죠. 10%.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 15억원 초과는
0%, 그죠? DTI는 40%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DTI라는 거는 저기 도덕 대비 이거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은행 가서 그죠? 자세히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사업자 대출은 자 우리가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자가 없어서 우리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제 및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내용인데,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의 배제된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장특공이 배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주택일 때 플러스 10%, 3주택일 때는 20%가 추가된다는 거죠. 다주택자일 때 양도세가 우리가 일반 세율에서 플러스 10% 플러스 20% 된다는 거죠. 2주택일 때는. 다만 20년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는 중과가 배제된다는 거죠. 이 10년 이상 보유주택, 10년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주택에서는 중과 세율이 추가되는 것을 이제 양도세 배제된다는 거죠. 장특공을 장기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거죠. 장기 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이거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럴 때는 10년 이상 보유주택은 배제가 적용이 된다. 장특공 혜택이 준다는 거죠. 그죠? 된다는 거죠. 근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보통.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 한해서 종부세가 추가가세 된다는 거죠. 2주택 이상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자, 이제 종부세는 보유세죠. 그죠? 보유세가 이제 추가된다는 거죠. 플러스 0.2에서 0.8%포인트 추가가세 된다는 겁니다. 보유세가 앞으로 비싼 아파트일수록 우리가 보유세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또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제 사기 힘들겠죠. 일반자들이. 1주택자일 때는 상관없는데 2주택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불안하겠죠. 그죠? 여기서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 상향된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다주택자에 해서 이제 이게 세제가 이제 추가된다는 거죠. 그죠? 과세가 이제 추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는 전혀 상관없겠죠. 1주택자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주택자는 상관없는데 2주택자 이상일 때만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2주택자는 종부세가 아까 추가됐고 보유세도 이제 되는데 보유세도 2주택자는 300%, 3주택자는 300%, 300%, 두개 300%네요. 맞는 거 모르겠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종전주택 양도기간이 2년 이내 양도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서는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이게 좀, 앞에 거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이건데, 이것도, 세제는 또 이렇네요. 그죠? 복잡하네요. 그죠? 저도 너무 복잡해서 이게, 세제는 그죠? 2년 이내 양도 또는, 해서,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1년 이내 양도를 해야 이게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말인가 봐요. 그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보통 세금에서 부담할 건 다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 부과할 건 다 세금을 조정 대상 지역이 되는 순간, 세금하고 대출은 다 이래 부담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조금 기간 이런 게 조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정 대상만 조정 대상 지역만 지정돼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세금에 대해서 돈에 관한 거는 다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단지 어떤 그 기간 이런 건 그죠? 그런 것만 조금 차이가 나고 기간하고 이런 것만.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요런 거죠. 재건축의 조합원이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거죠. 지위 양도를 할 수 없다는 거, 재건축. 그 다음,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지금 아직 우리가 이건 안 됐잖아요. 그죠?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익빛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투기과열지구가 되기 전까지 빨리 이거를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은 분양권을 빨리 전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전매하는 게 나을 겁니다. 언제 될지 모르니까. 물론 단기간 될 수 있지만은 이게 또 계속해서 이게 하락하지 않고 이 지역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 기미가 보인다 하면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 사실 수용은 이거 돼야 되죠. 현대하고 수용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 이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버렸으면은 엄청 떨어질 건데 가격이 지금 아직 이게 투기과열지구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그저 부담만 늘어났을 뿐이지 이런 지위양도 제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부담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는 거죠. 그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이 안 된다는 거죠. 정비사업 분양을 재당첨하기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위양도를 빨리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저는 지금 자기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은 빨리 정비를 하는 게 전매를 하고 나오는 탈출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분양권을 전매 제한한다는 거죠. 1지역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2지역일 때는 1년 6개월, 3지역일 때는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이라는 겁니다.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최대 5년으로 전매가 5년 이상 돼야 이제 지나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간 사이 투도권에 해당되는 거니까 일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부산과 상관없죠. 그죠? 기타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라는 거죠. 그죠? 기타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택을 구입할 사람들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롭죠. 그죠? 우리가 자세하게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살려고, 저번에 서울에서 그죠? 집을 살려니까 왜 살려고 하느냐. 그죠? 이런 거 뭐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런 거 다 물어본단 말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 현황, 임금증여 등 신고 항목이 확대되고,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시 정비자를 제출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 이 내용을 제가 읽어도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 좀 있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된다. 그 자세한 사항은 또 그 지역 내에 이제 또 부동산하고 이제 이야기하든가 세무과로 이제 안 되면 세무 쪽에 이제 또 세무 128번인가 뭐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 그죠? 그쪽에 문의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아직 안 됐고, 조정 대상 지역만 됐지 않습니까? 부산, 그죠? 그럼 투기과열지구로 과연 될 거냐, 그죠? 투기과열지구로 언제 될 거냐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격이 수그러들면은, 그죠? 수그러들었으면은, 이제 또 투기과열지구까지 안 갈 건데, 만약 여기서 안 수그러들고, 사실 또 이제 조금 기간, 지금은 이제 보합 중이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어느 쪽이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그죠? 이 가격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부합이 이제 갈 거냐, 이게 약간은 정체기간이 갈 겁니다. 그죠? 정체기간이 갈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전부 다 보유시하고 이제 대출 문제 아닙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대출, 이제 그리고 무주택자가 새로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년 이내에 이제, 실거주자만 이제 해라 이거죠. 보통 실거주자. 그래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 비용이 클 수도 있습니다. 대출 안 되는 거는, 이제, 현금부자들은 할 수 있겠죠. 그죠? 현금부자들은. 근데, 9억원 이하일 때는, 이제, 50%만 하면 되는데, 보통 9억원 초과할 때는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10억원짜리를 한다면, 7억원이라는, 이제, 자금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최소, 그죠? 7억원 이상은. 근데 부산에서 7억원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집을 사면서 7억원을 바로 한목에 내고 그저 집을 구매할 사람들은 그 다음 이제 LTTI까지 본다는 건데 이 DTI가 어떤 소득이 없으면은 또 이게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금이 이제 양도세하고 이게 이제 보유세인데 그죠. 보유세 이게 이제 강화된다는 건데
집값이 이제 지금 만약에 더 사가지고 지금 멈춘 상태인데, 지금은 부합 상태인데, 자,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들어왔어. 이 정도 세금을 내면서 견디겠다 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지만은 사실 견디기 힘들겠죠. 지금까지 온 것도 사실 부산은 자, 기적에 가까운 지금 상승이 아닙니까? 그죠? 여기까지 온 거는. 작년 11월 달에 시작했어. 그죠? 지금 6월 달에 지금 한 번 더 폭풍 상승했다. 이게 꺾기를 하다가 여기서 폭풍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는 정상적인 가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죠? 부산이 이게 평당 뭐 3천에서 지금 뭐 4천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2천 하던 때가 이쯤 아닙니까? 그죠? 2천 하던 때가 얼마 전인데, 과연 이 3천, 4천, 그죠? 이게, 물론 2천까지는 안 했죠. 그죠? 3천, 2,500, 보통 1,500이 보통이었는데, 평균이, 그죠? 근데 이게 2천, 3천까지 올라갔으니까, 3천에서 4천까지 올라갔으니까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게, 문제가 있고, 지금은 이제 규제 정책이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 왔는데, 과연 투기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더 투기 세력들이 내려오겠냐, 한 번 더 내려오겠느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됐는데, 내려오기 힘들겠죠. 이 투기 세력이라는 거는 제가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인데, 투자라고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이 투기라고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자,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좀 실거주나, 안 그러면 실거주와 1가구, 뭐 2주택 저는 상관없습니다. 2주택이라도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돈을, 집을 구매해 놓고 내가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투자라고 생각하지만은, 투기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 내 사람이 이제 또 와서 하는 사람은 투자라 생각하는데, 타 지역에서 단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죠? 단기 차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저는 투기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식에 치고 빠지기나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투기 세력이지, 우리가 그거를 투자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단지, 조용한 마을에, 그죠? 우리가 시골 마을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대도시 사람들 가서 집값을 팍 올려놓고, 그죠? 올려놓고, 팍 빠져보세요.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이런 사람들 투자 세력으로 보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은 투기로 해서 과열을 시켜놓고, 투자 세력들이, 물론 투자 자문단이죠. 부동산 투자, 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투기로 변모한 거죠. 투자라는 것은 내가 안목을 보고, 그죠? 어떤 지역에 구매해갖고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투자를 구매를 하는 건데, 이거는 단기간에, 그죠?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거죠. 자기들이. 이게 보면은, 부산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면은, 서울에서 막 내려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4억밖에 안 한 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한 10억 목표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걸 4억짜리를 10억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잡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를 때까지 막 띄운단 말입니다. 분위기를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올라가면은 자기들이, 그죠? 이게 팔고 나가는 거죠. 팔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6억이 올랐단 말입니다. 6억이 올랐으니까 거기에서 차익을 3억만, 세금을 3억 내고 3억만 남아도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생각은. 그런 식으로 투기 목적으로 와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을 시킨 거죠. 교란. 정식적인 방법에 교란을 시킨. 그래서 저는 이거를 투자 세력이라고 생각 안 하면 저는 투기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역을 지역 시장 흔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집을 산 사람도 손해보고, 그죠? 이게 집을 마지막에 끝판에 이거 8, 90%에 우리가 어깨에서 잡아서, 그죠? 이라되면 이런 데서는 집을 산 사람도 우리가 문제되고, 또 서민들도, 그죠? 집을 못 가진, 무주택자도 헛달감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옛날에는 내가 노력하면, 이 정도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살 수 있던 집이었는데, 자기가 모르게 2배로 올려보십시오. 그죠? 이 사람이 집에 대한 환상이 깨질 거 아닙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부산은 단지 동부산의 일부 신규 아파트 위주로, 신축 아파트 위주,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만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지만은 이렇게 집을 산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올려놓은 집을 뒤에 가서 잡은 사람들이 부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의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투기 세력이지 투자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지 그래도 조금 더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지금 단지나 재개발 단지에
투자하시는 건 좀 어렵겠고, 단지 이제 실거주 목적, 그죠? 실거주 목적 아니면은 실거주나 자기가 타 지역에 이주할 경우 현대 쪽으로 우리가 투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 있는 사람들은 물론 팔고 오시면 좋겠지만 안 팔아도 지금 현재는 사도 2년이라는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내에 팔 자신이 있으면은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죠.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양해를 지금 손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자, 그죠? 부산 이제 부자 동네, 그죠? 부산에서 부자 동네 이제 지역으로 내가 오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들어오는 거는 조금 손해볼 요량하고 들어오시든가 각오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